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쇼그렌 증후군에 있어서 발생하는 혀 통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서 화끈거리는 통증, 즉 구강 자결통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나누어 보면 구강 요인, 즉 입안에 원인이 있는 경우, 또 전신 요인, 또 몸 전체와 관련된 요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 요인, 그래서 정서적인 요인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구강 요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 즉 침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초기에는 구강 점막 부위, 특히 혀 표면에서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오래되면 형태적인 이상도 나타나요. 빨갛게 변하고 유두가 위축이 돼서 맨질맨질해지고 갈라지는 것들이 더 심해지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병이 생기는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질환이 쇼그렌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쇼그렌 증후는 침샘이나 눈물샘과 같은 분비선에서 일정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서 구강건조증이나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은 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서 빈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구강자결감 증후군과 유사하게 중년 여성에서 자주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구강 및 안구 건조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현저히 드러나는 데는 8에서 10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입이 많이 말라서 형태적인 이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이전부터 병이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혀통증을 호소하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혀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쇼그렌 증후군을 앓은 지 2년 정도 된 환자분의 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은 지 6년 정도 됐던 환자분의 혀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는 먼저 혀가 전체적으로 유두가 탈락되어 있으면서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중앙 부위에는 유두가 탈락이 되어서 맨질맨질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환자의 통증도 중앙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병이 더 진행이 되면서 발적, 즉 전체적으로 붉게 변해 있고요. 또 표면의 건조도도 심해지면서 중앙에 혀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입꼬리 쪽에는 이제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서 환자는 혀를 비롯한 전체적인 구강 점막 부위에서 자극에 민감한 양상을 보이고요. 혀에서 자결통을 호소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쇼그렌 증후군에 있어서 나타나는 혀통증의 특징은 먼저 타액분비 저하로 인해서 구각점막이 건조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두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가 1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유두가 각질화되면서 소실이 되고, 이로 인해서 표면이 빨갛게 변하고, 또 유두의 위축으로 인해서 맨질맨질해져 있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혀의 표면이 균열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부위에 더 자극감을 심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구각 부위, 즉 입꼬리에 미란성의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서서히 병이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병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하고 또 합병증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 한방에서는 음어라고 그래서 몸을 촉촉이 적셔주는 진액이 부족해지는 병의 근본 원인을 잘 구분하고, 또 기허, 어혈, 수별 등 어떤 병의 특징적인 발병인자를 잘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를 위해서 생지산을 비롯한 몇 가지 약재를 몸의 상태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혀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